다음으로 사탐 가탐입니다. 사탐은 암기예요. 끝입니다. 학교에서 기본 개념 다진 다음에요. 중간중간 회독하고요. 시험 전에 집중해야 돼요. 시험 전에 집중 암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평소에 해놨다고 시험 전에 덜 외운 애들이 있거든요. 아닙니다. 시험 전에 열심히 외워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과목 중에서 국어, 수학, 영어는 기본 실력으로 한다라고 치면 탐구 과목들, 암기 과목들은 무조건 시험 전에 빡빡빡빡 외워야 돼요. 왜냐면 다른 과목들은요, 실력으로 풀 수 있는, 기본 실력으로 풀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문제를 낼 때 이걸 알면 맞고 모르면 틀리고 이런 문제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문제들이 더 많거든요. 국영수는. 근데 탐구는요, 알면 맞고 모르면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뭐 과학이나 이런 것들은 뭐 조금 뭐 응용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지만 중학교 수준에서 무조건 암기입니다. 고등학교도 마찬가지고 탐구는 암기입니다. 무조건. 저 같다면 이제 물리 같은 경우는 거의 수학이죠, 수학. 근데 뭐 다른 것도 암기예요. 뭐 학부모님도 아시겠지만 지금 화학 기호 공식 외우라고 하면은 막 술술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그 암기의 무서움이거든요. 주입식 교육의 폐해, 무서움. 지금도 기억이 나는 수십 년이 지난 다음에도 그렇기 때문에 암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험 기간 때는 탐구 영역을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해요. 이것도 학부모님들이 좀 조정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아이들이 국영수가 중요하다고 하니까 국영수 막 파요. 근데 국영수는 시간을 아무리 들려도 이 한계가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응용력이 있어야지 풀 수 있는 문제들도 분명 있을 거기 때문에 아무리 시간을 많이 줄여도 다 외울 수는 없잖아요. 근데 탐구는 외우면 됩니다. 그래서 시험 보기 전에는 그런 시간 배분하는 것도 좀 알려주시면 좋고요. 한국사는 뭐 수능을 기준으로 보면은 기본만 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조심하셔야 될 게 과하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역사 덕후들이 요즘 많잖아요. 덕후라면 좀 나쁜 말이죠. 요즘 편히 쓰는 말이긴 하지만 역사 매니아들, 너무 좋아하는 친구들. 근데 그런 친구들은 너무 역사를 파요. 근데 수능 한국사를 풀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작년 한국사 문제 한번 풀어봤거든요. 그냥 5분 정도 걸렸는데 두 문제 정도 틀렸어요. 그러니까 풀어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되게 쉽습니다. 저기 어디지? 그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기준으로 보면요.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보다 훨씬 쉽고요. 3, 4급보다 훨씬 쉽고요. 그리고 내용 자체가 어렵지 않습니다. 지문이 되게 구분하기가 쉽게 줘요. 그러니까 난이도가 높다라는 문제들은 한국사에서 같은 시대, 같은 왕의 업적을 가지고 나누는 막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 수능 문제들은 보통 풀어보면 시대 자체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네 개는 완전 아니고 하나가 완전 정답인 이런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어렵지 않고요. 중요한 건 한국사는 등급 상정을 할 때 영어처럼 90점 이상이면은 뭐 1등급이고 이게 아니고요. 제 기억으로는 40점 이상이면 1등급입니다. 그 다음에 2등급이 35점 이상. 이렇기 때문에 30점만 넘어도 한 3, 4등급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과하게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한국사는 기본적인 것만 하면 되고요. 그 외의 것들 이제 중학교는 무조건 전 과목을 다 보지만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공교육을 하는 입장에서 참 못된 말이긴 합니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신경을 쓰되 그러니까 모든 교과를 반영하는 학교들이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서울대, 뭐 교대 이런데 그런 것들을 제외하면 주요 교과를 먼저 하셔야 돼요. 이건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제가 한문교사지만 대학을 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라고 하면 거의 대부분의 학교들은 주요 과목 국영수, 사회나 과학을 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면 거의 대부분 주요 과목을 우선순위로 무조건 두셔야 됩니다.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자, 두 번째 학교 생활입니다. 학교 생활은 이렇게 이제 나눌 수 있는데 뭐 이게 뭐 다 하나로 이제 귀결되기 때문에 비슷하게 보시면 돼요. 수업 시간이 이제 제일 중요한 요소겠죠. 수업 시간의 결과물로 제가 앞에 설명해드렸던 세부 특기 능력 사항, 교과별 세부 특기 능력 사항이 교과 선생님마다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주로 수업 시간에 잘하냐 못하냐는 어떤 것들로 나뉘냐면요. 제일 중요한 건 능동적이냐 아니냐요. 우리 학생들이 가장 부족한 부분 중에 하나가 수동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켜야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하고 시켜도 안 하고. 근데 능동적인 몇 명의 학생들이 굉장히 튀는 구조예요. 근데 그게
교과 선생님 입장에서는 사실 수업 시간을 이끌어주는 리더가 되거든요. 그래서 옆에 있는 리더십이나 이런 것들과 연관이 되는데, 그래서 이 능동적인 것들을 먼저 찾아서 하는 그런 능력들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래도 다른 친구들보다는 훨씬 더 유리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제 열심히 하면 리더십적인 측면에서 수업 시간에서만큼은 리더십을 발휘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러 가지 각종 활동들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성과가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학교 생활의 포인트고요. 두 번째 이제 수업 외의 시간입니다. 창의적 체험 활동이라고 하는 창의적 활동, 그래서 자율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래서 만약에 학생부 종합전형에 리더십 전형을 쓴다라고 하면은 좀 중요하게 보셔야 합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는 게 교과 수업 시간도 있지만 나머지 뭐 학교에서 하는 학교 활동이라든지 행사라든지 이런 것들 때 나오기 때문에 이게 중요할 수 있고요. 동아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공과 얼마나 적합하냐를 판단할 때 동아리 활동을 주로 많이 보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내가 좋아하는 활동이 아닌 내가 선택한 전공에 맞는 활동을 할 필요도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봉사는 크게 중요하지 않지만 아주 일부 사회복지과에서는 뭐 반영 요소가 되기도 하지만 거의 요소는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강점과 약점. 우리 아이가 어떤 점에서 강점이 있고 어떤 점에서 약점이 있냐를 알기 전에 어떤 요소가 있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제가 좀 나눠봤습니다. 주요 교과, 아까 말씀드린 국, 영, 수, 사회나 과학에서 성적을 좀 나눠보면, 제가 줄임말로 써가지고 뭔 소린지 좀 이해하기가 힘드실 텐데, 이런 패턴들이 있어요. 학생들의 성적을 보면 수학과 영어를 못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이게 제일 무섭죠. 왜냐면요, 수학과 영어만 못하는 친구들은요 평소에 공부를 열심히 해요. 꽤 합니다. 그래도 열심히. 근데 수학과 영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주 마음이 힘들겠죠. 그렇죠? 이런 경우가 있고요. 이제 시간 부족이 수영 괜찮은 건 마찬가지인데 수학과 영어만 잘하고요. 요즘 되게 특이하죠. 학원을 수학과 영어만 다니니까 이게 중요하다고 하니까 수학과 영어만 열심히 해요. 그리고 나머지는 안 해요. 아예. 그런 친구도 있고요. 수학과 영어를 열심히 하는데 그거에 너무 올인하다 보니까 다른 암기 과목들을 할 시간이 없어서 국어는 암기 과목 아니지만 어쨌든 국어나 사회, 과학 점수가 떨어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체적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요. 그럼 여기에서 각 교과별로 어떤 교과를 잘하고 어떤 교과를 못하는지를 확실하게 인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나오는 수학과 영어 그리고 전체적으로 성적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수학과 영어는 괜찮지만 나머지가 부족하거나 이런 유형에 따라서 전략을 구사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고요. 파악하고 계셔야 되고요. 두 번째, 예를 들어서 내가 하고 싶은 전공이 정해졌다고 하면 우리 아이가 그 전공과 학교생활 그리고 주요 교과 위에 나왔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는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문학을 좋아해가지고 국문과를 가고 싶은데 우리 아이가 강점이 있는 교과는 수학이다, 과학이다 이러면 약간 전공 적합성은 좀 맞지 않겠죠.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이것도 되게 큰 요소가 되게 해요. 이 학생들은 많지만 리더가 될 수 있는 학생들은 되게 드물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를 잘한다고 해서 리더십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목소리 크다고 해서 리더십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뭐 싸움을 잘한다고 해서 리더십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막상 그 리더의 자리에 서게 되면 또 행동이 달라지고 보여주는 모습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리더십이 없을 것 같은데 평소에는 실제로 그 자리에 가보니까 너무너무 잘하는 친구가 있고, 아니 원래 잘할 것 같은데 실제로 시켜보니까 실제로 잘해 이런 친구도 있고요. 원래는 되게 잘할 것 같았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막 폐악질을 부려 이런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해보지 않으면 모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리더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해보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네 번째로 중학교 때 가장 필요하고 갈고 닦아야 되는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주도성인데요. 자기 주도성이라는 건 내가 하고자 해서 내 선택에 의해서 하는 거잖아요. 남이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거. 엄마가 학교 가라고 해서 가는 게 아니고 내가 학교 가는 거.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고등학교에서는 자기 주도적으로 해야 될 시간이 많이 늘어납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중학교 때는 자기 주도 학습을 할 시간이 없어요. 왜냐면 수업하고 가면 끝이거든요. 그리고 수업 시간에도 선생님들이 애들이 가만히 뭐 알아서 하기 잘 안 냅둡니다. 뭔가를 시키죠. 뭐 저는 중학교에서 시험 기간에도 거의 자기주도 학습 안 시키거든요. 마지막까지 제가 다 정리해서 막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근데 고등학교에 가면 이게 뭐 제가 편견일 수도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고등학교에선 자기주도 학습 되게 많이 합니다. 되게 많이 해요. 그리고 뭐 금지라고 하지만 알게 모르게 다 야간 자율학습을 하죠. 그쵸? 그런 걸 봤을 때 혼자서 냅쓸 때, 혼자 냅둘 때 스스로 공부를 할 수 있냐 없냐가 고등학교에서 너무너무너무 큰 차이가 있습니다. 평생 학원에다가만 보내실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공부할 때 무조건 학원에만 가야 돼. 그런 학생으로 키우고 싶진 않으시잖아요. 스스로 찾아서 할 수 있는 학생이 되고 싶어 하겠죠? 그랬을 때는 이 자기 주도적인 능력을 키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것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특정한 무기라고 있으면 특기가 있으면 좋겠죠. 뭐 예체능, 뭐 논술 실력, 아니면 대회 뭐 입상 실력 뭐 이런 것들이 강점이나 혹은 뭐 약점이 될 필요는 없죠. 그렇죠. 공부가 더 중요하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강점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위 내용들을 모두 다 습득하신 상태의 학부모님이라면 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장점과 약점을 세부적으로 구분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 아이가 국어를 잘하는데 국어를 잘하는 부분 중에서도 우리 아이가 문해력이 뛰어나. 근데 영어는 조금 떨어지는데 다른 것들은 다 괜찮은데 문법적인 부분에서 좀 부족하네. 문법 중에서도 우리 아이가 동사 관련한 것들은 괜찮게 아는데 관사를 붙일 줄은 몰라.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그렇죠. 이런 식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약점이 수학이라고 하면 약간 달라요. 약점이 수학이면 반드시 극복해야 되고요. 어떻게든. 근데 약점이 수학이 아니라면 약점을 강화시키는 것도 좋을 수 있는데 장점을 확실하게 장점으로 무기로 만드는 것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시를 보시면요. 확실하게 1등급 하나가 있는 평균 3등급 학생이 있다고 쳐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어는 무조건 1등급이 나와. 어떻게 해도. 근데 나머지가 뭐 4, 4, 5 이렇게 해서 1등급이 되는 학생이랑 평균이 3이에요. 그냥 다 3, 3, 3, 3, 3, 3, 3, 3. 그럼 보통 우리가 무난하고 보편적인 게 좋다라고 생각해 3, 3, 3, 3, 3이 훨씬 더 좋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절대 아닙니다. 절대. 전략적으로 뺄 건 빼고 넣을 건 넣고 라고 기준으로 두면요. 전자가 훨씬 유리합니다. 훨씬. 물론 서울대 같이 전 과목을 다 보는 학생이라면 전자가 불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의 학교들이 주요 과목만 보고 그 주요 과목에서 어떤 특정 기준 이하면은 점수를 확 깎아버리기 때문에 확실히 무기가 있는 학생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물론 다 잘하는 게 좋지만 그게 아니라면 좀 무기가 있는 게 훨씬 더 좋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목표가 정해졌다면 그 이후로는 이제 좋죠. 평소 소통한 정보를 토대로 해서 아이의 일정을 좀 분석을 해주셔야 돼요. 세부적으로. 이거 뒤에 제가 내용을 실어놨습니다. 그래서 학기로도 나누고 방학으로 나누고 해서 결과물을 대비하셔서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했을 때 이렇게 공부가 나왔고 결과가 나왔고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결과가 나왔다라고 하면 적절하게 보완을 해주고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런 거는 이제 컨설팅이라고 불리는 회사들이 하죠. 그렇죠. 대체로 그러면서 엄청나게 돈을 이제 하죠. 그렇죠. 저도 컨설팅을 할 수 있는데요. 저는 아무래도 공교육 고사고 모든 학생들을 다 해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요청을 한다면야 뭐 할 수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하자라고 해도 안 해요. 요즘 아시겠지만 상담을 저희 때처럼 뭐 누구 남아 이러면 남는 시대 아닌 거 아시죠? 상담을 하려면 누구야 언제 시간 있니? 시간 없는데요? 학원 가야 되는데요? 뭐, 그래? 그럼 언제로 맞춰가지고 상담 좀 제발 할까? 이런 식으로 보통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상담을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저는 필요한 아이들에게 좀 더 해주는 것을 좋아하고 중학교는 사실 아예 관심이 없는 친구들이 태반이기 때문에 억지로 하기 싫은 애들을 억지로 잡고 상담을 하는 특히 이 진로 진학 상담을 하는 건 되게 시간 낭비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그냥 좀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는 게 낫지 억지로 하는 건 좀 아니라고 생각해서 필요하다면 가능하겠지만 되도록이면은 학부모님들이 좀 배우셔서 해주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왜냐면 저는 올해가 끝이거든요. 그렇죠? 올해 아니면 볼 일이 없으니까.
하지만 부모님들은 계속 옆에서 보실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유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물처럼 이제 치밀하게 컨설팅을 해가지고 전략을 다 짜면요, 그 이후로는 똑같아요. 크게 할 게 없습니다. 옆에서 이제 애들 멘탈 관리를 좀 해주시면서, 그러니까 너무 좀 몰린다 싶으면은 좀 조정도 해주시고, 휴식할 시간도 주시고, 기분 전환할 그런 기회들 좀 만들어 주시고, 혹은 아주 전통적인 행동주의 원칙에 따라서 보상이 있으면 아무래도 기쁠 수밖에 없겠죠. 적절한 보상을 좀 넣어주시면서 하면, 그러면서 이제 중학교 때 세운 이 기준이기 때문에 조금씩 변하는 게 있을 수도 있어요, 요소가. 그런 것들은 체크해 주시면서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항상 강조 드리는 게, 최종적인 결과는 좋든 안 좋든 겸허하게 받아들여 주시면 돼요. 못했다고 해서 왜 못했어가 아니고요. 아, 그래,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까지 우리가 준비를 하고 전략도 철저하게 짰는데 결과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우리가 받아들이자. 받아들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 아시죠? 그래서 아이들도 그렇지만 학부모님들도 받아들일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왜냐면 모두 다 1등을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되게 막막하실 것 같아서 예시 같은 것들을 좀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이건 제가 가르쳤던 친구들이랑 방학 때 특별 프로그램으로 진로 진학했던 친구 거를 가지고 왔는데요. 지금 우리 애들 나이와 같은 친구고요. 여학생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이런 걸 한다는 것 자체가 열심히 하는 애였겠죠, 그렇죠? 그리고 여학생 같은 경우는 제가 봤던 모든 학생 중에서 가장 훌륭했던 학생입니다.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정말 너는 참 사람 같지 않구나라고 항상 얘기했던 친구인데, 공부도 너무너무 잘하고, 그러니까 전체에서 뭐 한 개 정도 틀리는. 그래서 아, 그래, 뭐 하나 틀리면 되게 엄청나게 잘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가 농담으로 또, 아, 그래도 이번에는 인간답게 하나 틀려줬네. 그러면 이제 계속 웃으면서 너무 인간답지 않을까봐 로봇처럼 보일까 하나 틀렸어요, 이렇게 농을 칠 수도 있을 정도로 그런 친구였고, 뭐 리더십 부분이 진짜 어마어마한 친구였어서 정말 제가 항상 그 부담임처럼 생각하고, 부담이 아닙니다. 저 그냥 누나라고 불렀거든요. 땡땡 누나 그렇게 농담을 할 정도로 저 엄청난 친구였는데, 이제 방학 때 이제 프로그램 해서 그 친구의 이런 계획표를 같이 보면서 그 친구들께 같이 피드백도 해줬거든요. 근데 되게 놀랐던 게, 그렇게 완벽하다라고 했던 친구들이기 때문에 특히나 학업적인 부분에서 공부를 되게 엄청 많이 할 줄 알았어요, 저는. 근데 아니더라고요, 생각보다. 이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지금 개학이랑 방학을 두 개 나눠서 했거든요. 개학을 보시면 물론 특이한 건 있습니다. 여느 아이 같지 않게 아침에 일어나서 공부를 합니다. 새벽 6시에 일어나서 아침에 공부를 하고요. 아침에 이제 밥을 먹고 천천히 등교 준비를 하고, 그리고 학교에 와서 일정을 하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학원이 하루에 한 개 정도 있고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1시간, 1시간 반. 가외도 1시간. 이제 다 이런 식으로 하고, 생각보다 폰 하는 시간이 많죠. 그리고 이 친구는 체육하는 친구는 아닌데 운동을 좋아해서 운동도 하루에 매일 합니다. 꾸준히. 그리고 일기도 매일 쓰고요. 그러니까 사람 같지 않은 친구죠. 숙제도 짜까짜까 하고, 폰도 이 정도 하고요. 그리고 12시 전에 자고, 그러니까 하루에 6시간씩은 꾸준하게 자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매일 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이 친구가 등교 이제 하교하자마자 잘 때까지 전 공부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보시면 이 전체 4시부터 12시 8시간 동안에 공부와 관련된 게 2시간밖에 없습니다. 되게 놀랍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심지어 주말에도 보시면 이 친구는 이제 자율적인 공부가 되는 학생이어서 스터디 카페를 가서도 하고, 이런 친구거든요. 보시면 아실 겁니다. 이제 정지해놓고 보시면은 생각보다 공부를 많이 안 한다. 생각보다 활동을 많이 한다. 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방학을 한번 볼까요? 이제 방학 때는 이제 보시면 생각보다 더 폰을 많이 한다. 생각보다 공부를 안 한다라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래서 물어봤어요. 같이 이제
어떤 식으로 했냐면 이걸 이제 하는 친구들이 다 계획표를 짜 와서 이제 만들어 와서 작성을 해 와서 이제 같이 공유를 하는 거죠. 나는 하루에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다음에 친구들이 그걸 보면서 너는 이런 것들을 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조금 보완하면 어떨까?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너 생각보다 공부 되게 많이 안 하네. 그러면은 평소에 이렇게 공부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했니? 라고 이제 물어봤더니 그 친구는 초등학교 때부터 조금씩 했대요. 그러니까 애들은 평소에 공부를 안 하다가 학원 때 이제 뭐 시험 때 몰아서 하잖아요. 이 친구는 그 몰아서 할 걸 그냥 아주 예전부터 나눠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공부를 잘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뭐 선행도 했고 그리고 뭐 다른 애들 하는 것처럼 선행도 하긴 했지만 그 선행도 미리미리 쪼개서 조금씩 했기 때문에 굳이 오래 할 필요가 없었고 수학도 이제 과외를 한다라고 했는데 이제 이 과외가 보통 이제 과외하면 대학생을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싸니까.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저도 개인적으로 좋다고 생각하는데 전문 과외 선생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직업으로 과외를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그 분이랑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같이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본인이 잘하고 하는 진도나 이런 것들을 되게 잘 맞춰 주신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판단했을 때 나랑 잘 맞고 어떤 교육 과정에 이런 것들을 잘 캐치해 줄 수 있는 분을 일부러 그 친구가 이제 픽스를 한 거죠. 그래서 많이 하지도 않습니다. 일주일에 2번, 1시간 정도 해가지고 이제 과제 내주면은 자기가 혼자서 풀어보고 본인이 생각했을 때 요거 조금 더 부족한 것 같아요 하면 그 내용 가지고 좀 더 하고. 그래서 이 친구는 제가 완벽한 친구라고 했지만 되게 잘하고 싶어 했어요. 되게 잘하고 싶어 하고 되게 열심히 하고 싶어 하고 뒤지기 싫어하고 지는 거 싫어하고 그런 건 있었지만 봉사심이나 배려심도 엄청난 친구였습니다. 그게 왜 가능했냐면 여유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싶은데 이미 다 평소에 조금씩 해놨기 때문에 시험 기간이라고 해가지고 물론 이제 이 친구는 시험 기간 때는 정말 무서울 정도로 몰아칩니다. 예를 들어서 시험 기간이면요. 이 시간을 전부 다 공부를 한대요. 놀랍죠? 평소에 이 스케줄을 시험 일주일 전에는 무조건 공부로 다 채운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야 될 때와 좀 놔야 할 때를 아는 그런 친구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친구도 있고요. 남학생 같은 경우도 이 친구도 보통 이제 공부를 이제 잘하는 친구죠. 이 친구도 이제 공부 되게 잘하는 친구였는데 이 친구는 약간 유형이 달랐던 게 자, 자율적으로 잘하는 건 똑같았어요. 근데 중학교 때 그렇게까지 공부를 많이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는 학생이었습니다. 되게 특이하죠. 그래서 이 친구는요, 공부를 더 할 수는 있지만 일부러 많이 안 한다고 했어요. 왜냐면 중학교 때만 즐길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걸 포기하면서까지 하고 싶지는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도 공부 잘하는 친구거든요. 뭐 성적을 공개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95점 이상인 친구였습니다. 근데 이 친구도 보시면 공통적으로 기상이 빠르죠. 그렇죠? 7시에 일어납니다. 미리 일어나서 기상하고 밥 먹고 학교를 일찍 오죠. 그래서 끝나면 미술을 좋아해서 미술 공부를 합니다. 미술 학원을 다니고 그리고 이제 영어 학원 가고 그리고 와서 하고 폰 하고 뭐 숙제 좀 하고 이런 식이에요. 뭐 주말에도 하는데 이제 이 친구는 농구도 다녀가지고 농구 학원도 다니고 방학 때도 볼까요?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잘하는 친구들은 사실 특성이 자기주도 학습을 잘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도 도서관을 혼자 간대요. 그래서 이 미술도 학원 가서 하다가 도서관 가서 자기가 하고 싶은 공부 한다고 합니다. 뭐 미술 좀 더 그리고 싶으면 가가지고 그냥 스케치 같은 거 하고 아니면 다른 공부할 거 같으면 하고 그러고 나서 뭐 게임도 좀 하고 뭐, 뭐 폰도 또 하고 그러니까 주로가 폰인 거죠. 그러니까 핸드폰 하면서 노는 거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확실히 잘하는 친구들은 가장 중요한 거 첫 번째 요소는 자기 주도적인 학습이 되는 학생. 두 번째는 스케줄에 끌려다니는 게 아니고 본인이 스케줄을 짜서 다니는 학생이다. 컨트롤이 가능한 학생이다. 이 두 가지를 저는 가장 큰 특징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친구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본인들도 그냥 하루하루를 살다 보니까 내가 어떻게 사는지를 몰랐는데
막상 계획표를 짜가지고 계획표를 보면서 내 삶을 쳐다보니까 조금 조정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것들도 있고, 조금 줄여야 되고 늘려야 되는 이런 것들도 스스로 찾아볼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계획표 같은 것들을 좀 짜보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면 본인들도 본인의 삶을 살기 때문에 이거를 시각화해서 볼 기회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파일 같은 경우는 제가 카톡방에 공유를 해드릴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같이 한번 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이거는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